전략적 자산 배분도 있고 전술적 자산 배분도 있는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필수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데, 스트래te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리밸런싱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비중 조절이라 그러죠. 자,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비중을 조절하면서 그냥 장기 투자하시고,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하더라도 어느 순간 보시면은 어떤 주식이 비중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는 조금 비중을 줄여서 다시 조금 많이 싸진 주식들을 찾아가지고 리밸런싱을 좀 하고. 예, 이게 사실은 딸아 주식 공부하자 있는데 어린 딸을 대상으로 한 책이 아니고요. 아 그 네. 딸을 가진 엄마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예, 그러니까 딸이, 그러니까 나이 드신 딸이 아 예, 그렇게 네. 물론 이 남자분들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예, 음. 그래서 자, 일단은 한 딸이 한 20대 이상이 돼서 인제 독립을 해서 자기가 인제 월급을 받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 예,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읽기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녀들한테 어려서부터 인제 엄마들이 인제 이런 책을 읽고 교육을 시켜 주라는 그런 의미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읽고서 아이들한테 적절한 이 투자 생각은 유태인들이 어린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듯이, 예, 저희 엄마들도 아이들한테 좋은 경제관념을 좀 심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 어려서부터 투자가 뭔지, 단기 트레이드가 아니라 진짜 투자, 예, 장기적으로 돈을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리고 돈을 필요할 때는 필요할 때 쓰고, 예, 인제 원하는 것을 조금 절약을 하면서 저축하는 것도 좀 배울 수가 있고요. 그 돈을 인제 뭐 자산 시장을 자산 배분을 해 가지고 안전자산이 뭔지, 예, 그다음에 위험자산이 뭔지 이런 것도 또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요. 그다음에 위험도라든지, 자, 위험을 올리면 수익을 많이 올리고 뭐 위험을 낮추면 수익은 낮지만은 뭐, 예, 돈을 많이 벌 수 없고, 그래서 이 위험도에 대한 이런 얘기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예, 투자를 임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많이 개론서처럼 좀 써 놨습니다. 예, 그래서 엄마들이 보시고 많이 교육을 많이 받으시고, 예, 자녀들한테도 좋게 또 교육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예. 그래도 책 초반에 그 경제적 자유 부분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 그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경제적 자유 그리고 얼마 정도의 돈이 있으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제 책에도 써 놨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음. 그래서 저는 돈이 굉장히 중립적인 개념이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를 제 투자 원칙 중에 하나로 항상 넣어 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거를 욕심을 내 가지고 더 벌겠다고 계속해서 그 욕심이 끝이 없고, 예, 그렇게 되면은 경제적 자유를 사실은 잃은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본인이 욕심을 적당히 조절을 하고 '나는 한 달에 요 정도만 있어도 마음이 풍족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적은 돈만 벌어도, 예, 그렇게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자,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 투자 기간이 남은 시기에 그 10% 씩만 인제 투자 수익을 내면은 7년 정도 있으면 2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14 년이 지나면 4 배가 되는 거죠, 결국. 그다음에 21 년이 지나면은 8 8 배가 배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억 있는 사람이 8억만 만들겠다, 앞으로 20년 있다. 근데 그 8억만으로도 난 은퇴해도, 예, 충분히 나는 남은 한 20-30 년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경제적 자유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아, 나는 그거로는 안 된다.' 그래서 근데 지금 만약에 4억이 있다 그러면은, 집 포함해서 4억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8 배가 되면 32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실 분들도 있고요. 음. 사실은 지금 파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복리 효과를 따질 때는. 그래서 지금 20 대나 30 대이신 분들은 앞으로 투자 기간이 30-40 년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복리 효과를 거두기에는 굉장히 충분한 시간이고요. 지금 한 50 정도 되신 분들은 앞으로 20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50 대신 분들은 한 4억 정도는 모으셨을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10%씩 수익을 내서 이게 21년 정도 지난다 그러면은 한 32억 정도 모으죠. 예, 그러면은 그 돈으로 남은 여생을 좀 예, 뭐 적당하게 쓰시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을 낼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욕심을 내실 분들은 지금 4억이 있는데 매년 20%씩 수익을 꼭 내겠다. 그러면은 진짜 위험도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3.5년이면 2배가 되거든요. 어. 예. 그러면 이게 7 년이면 4 배가 되고요. 예, 14 년이면은 8 배가 되고 그다음에 21 년이면 16 배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4억이 있으면 64억이 되잖아요. 그럼 슈퍼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매년 그러니까 본인이 경제적 자유를 30억으로 잡을 거냐, 60억으로 잡을 거냐, 아니면 10억으로 잡을 거냐 이거에 따라서 본인이 어느 정도 욕심을 더 내고 위험도를 올릴 거냐 이게 인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을 저는 인제 제 투자 원칙의 첫 번째 원칙인 목적이 있는 투자를 얘기를 합니다. 제 책에서도 써 놨는데 목적을 가지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나는 얼마가 필요하고 만약에 나는 후원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정말 좋은 일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다 몇십억이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40억 플러스 40억 정도 더해서 80억 정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목표를 세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 사람의 인생의 목적에 따라서 목표가 바뀔 수가 있고 그 목표 금액에 따라서 자신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을지가 결정이 되는 거고 예, 그거에 따라서 지금 가진 종잣돈 대비해 가지고 몇 프로씩 수익을 낼지 그런 거를 계산을 하면서 예, 적절하게 위험도를 조절하면서 투자하시면 그렇게 실패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3년 안에 은퇴할 거야. 어. 4년 안에 은퇴할 거야.'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요. 사실 진짜 30 대나 40대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직장 생활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체력도 조금 안 되고 뭐 하루에 뭐 잠도 뭐 3-4 시간씩밖에 못 자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빨리 은퇴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3 년, 4년 안에 은퇴하려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리스크가 너무 어 높아지군요. 예. 지금 만약에 40억이 있고 3-4년 안에 80억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1 년에 한 20%씩 수익을 내면 되긴 하죠. 근데 지금 40억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근데 지금 1억을 가지고 40억을 3-4년 안에 만들겠다 그러면은 어. 수익률이 지금 어마어마해야 되는데 네. 위험도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암호화폐 이런 거 하게 되고 코인 시장 자꾸 뛰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주식 시장보다 더 위험한 게 코인 시장이 되는데 코인도 뭐 쪼끔만 가져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막 인제 몰빵을 해 버리고 아니면 특정한 주식 중에서도 소형주나 좀 3 배짜리 레버리지라든지 좀 위험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투자에 몰빵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위험도를 높이면은 부자가 돼서 빨리 은퇴도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빨리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IMF 때부터 투자를 했지만 제가 투자한 회사들이 망한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인 회사가 절대 안 망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진짜 깨트리면 안 되는 그런 원칙인데 음. 조급한 마음을 자꾸 가지게 되니까 예,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고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는 좀 어떤가요? 그 한 10% 정도를 목표로 하고 한 10% 정도면은 S&P 500만 모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S&P 500을 모으면서 대신 이제 종잣돈이 커야 되니까 본업에 또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연봉을 올리는 거죠. 요런 좀 기본적인 이런 방법은 좀 어떻다고 보세요? 좀 너무 느릴까요?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S&P 500을 추종하는 지수 뮤추얼 펀드인데 스파이랑 약간 비슷하죠. SPY라는 거랑. 그래서 저는 월급이 들어온 대로 그 주식을 예 2 주에 한 번씩 삽니다. 그러니까 저는 월급이 아니라 인제 뭐 예 그냥 아무튼 예 샐러리가 2 주에 한 번씩 오는데 2 주에 한 예 번. 주 이주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월급에서 인제 401k가 저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403D라 그러는데 그래서 월급이 들어오는 대로 예 뭐 제 월급의 한 10%가 떼가고요. 그걸 또 학교에서도 또 매칭을 또 해줘 가지고 그 돈을 무조건 적립식으로 해서 예 스파이 주식을 삽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
한 4-5년 동안 모아온 게 굉장히 큰 목돈이 됐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매년 한 8% 정도씩 수익을 냈습니다. 뭐 10% 까지는 안 되는데, 음. 근데 이게 많이 들어올 때는 25% 26%씩 수익을 낼 때도 있고요. 그때 주식시장이 좋으면 또 어떤 해에는 마이너스가 나는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5년, 뭐 2018년 요럴 때는 마이너스가 났고요. 그 이해에는 뭐 20% 이상씩 수익을 내던 해도 있었습니다. S&P 500이.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균적으로 한 8% 정도 수익을 낸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또 수익이 굉장히 오랫동안 모으니까 복리 효과가 나서 좀 많이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적립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적립식 투자 방식은 약간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하고 우하향하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방식인데, 지난 10년 동안 2010년대 미국 시장처럼 우상향하는 그런 시장에서는 이 적립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 뭐 올해나 내년까지 좀 약간 시장이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 10년 동안. 시장 이제 인플레이션도 잘 잡고 성장도 계속해서 잘 하면은,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사실은 이 북아메리카 시장이 가장 크거든요, 지금은. 그다음에 중국이 조금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아무튼 미국이 계속해서 우하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지금부터 그냥 월급 들어온 대로, 특히 올해랑 내년까지는 주식이 오히려 싸지 않습니까?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럴 때 그냥 적립식으로 좀 어. 사두시면은 내년까지 좀 손해 본 것 같겠지만은 한 2030년 되시면 '아, 잘했구나. 그때 쌀 때 잘 사놨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밍 같은 거 사실 잴 필요 없이 그냥 계속 그냥 자동으로 사게 되니까 뭐 일상 본인의 생활을 할 때 진짜 마음도 되게 편하고요. 주식시장 사실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스파이 같이 S&P 500 추종하는 거 가장 많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현금 비중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40% 정도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제 생활비 계좌에서 좀 따로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고런 것들이 한 4차 산업혁명 위주로 쪼금 더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비중이 그중에서는 또 제일 높고요. 네. 교수님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 보셨나요? 만약에 S&P 500이 말하기 쉽게 10% 라고 한다고 하면요. 네. 내가 수익률을 여기서 한 2배까지 20% 까지 올리려고 하면 말씀해 주신 대로 위험도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언제 팔아야 될지 뭐 언제 사야 될지 이런 타이밍을 또 계속 재게 되고 계속해서 그 정신적인 뭐 이런 에너지를 계속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의 비용이 한 몇 퍼센트 정도 수익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수지타산이 맞으면 또 해볼 만한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예. 한 10% 정도 더 벌면은 해볼 만한 건가?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일단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시황을 전해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리서치를 하루에 2시간 이상씩은 하고 또 방송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쪼금 더 주식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자, 음. 이런 상황에서는 좀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는 걸 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자산 배분도 있고 전술적 자산 배분도 있는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필수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데, 스트래티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리밸런싱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비중 조절이라 그러죠. 본인이 가진 주식이 비중이 너무 많이 올라간 경우에는 거기서 열매를 좀 따서 비중을 줄이고, 그거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많이 떨어진 주식, 남들이 안 보는 그런 적정 유가보다 많이 떨어진 그런 주식들을 좀 많이 사두는 거죠. 워런 버핏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고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비중을 조절하면서 그냥 장기 투자하시고,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하더라도 어느 순간 보시면은 어떤 주식이 비중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는 쪼끔 비중을 줄여서 다시 쪼끔 많이 싸진 주식들을 찾아 가지고 리밸런싱을 좀 하고, 요런 거는 기본적으로 펀드 매니저들도 다 하는 장기 투자 방식 중에 하나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시간을 조금 더 써서 공부를 해서 조금 더 이 위험도를 한 10% 에서 20% 까지 올리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전술적 자산 배분을 하는 건데, 자, 요거는 약간 섹터 로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아니면 매년 할 수도 있고요. 분기별로 향후의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시장 환경에 따라서 섹터를 바꿔주는 겁니다. 산업 분야를 내년도에는 전기차가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이제 발효가 되기 때문에 전기차들이 이제 $7,500 크레디트 정도는 받을 거야. 그래서 그다음에 전기 충전 시설도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유망한 직종이 이제 산업 분야가 내년도에 올 것 같다 그러면 그 섹터에 비중을 올려놓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산 배분을 할 때도 현금보다는 그쪽 분야에 조금 더 비중을 더 실어가지고 위험도를 조금 올립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내년도에는 역시나 침체가 오기 때문에 역시나 방어주의주를 좀 가져가는 게 좋겠어. 그래서 가치주라든지 그 헬스케어라든지 필수 소비재라든지 이런 쪽에 또 비중을 올려서 이제 안전자산보다는 위험 자산인 그런 방어주에 조금 더 돈을 넣어가지고 위험도를 좀 올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주식들에는 미국의 이제 유명 사이트에 가시면 뭐 야후 파이낸스라든지 구글 파이낸스 이런 데 가시면은 그 주식의 베타 값이라는 게 있어요. 베타, 알파 베타 아시죠? 그래서 베타 값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베타 값을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타라는 게 위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S&P 500이 베타가 1이라고 따지면은 테슬라는 베타 값이 2입니다. 그만큼 위험도가 2배가 더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베타 값이 만약에 1.2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S&P 500보다는 위험도가 한 20% 정도 더 높습니다. 근데 멀크라든지 이런 필수 소비재는 한 0.4 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만큼 위험도가 S&P 500보다는 많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섞으시면서 나는 지금 10% S&P 500을 1 정도 베타 값을 1 가져갔는데 10%만 수익을 내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20%를 올리면은 2짜리를 찾아야죠. 그래서 테슬라가 2니까 1보다는 2에다가 이제 비중을 조금 더 실어놓고 이게 내년도에 이제 테슬라가 호재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그쪽 섹터에다 조금 더 몰아놓고 위험도를 조금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이 주식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호재나 악재들이 나오면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추적을 해 나가야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